이번 2025년 6월 대선 이후 기초연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가오는 2025년 대선 후보들은 어떤 정책을 내걸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큽니다. 시니어 정부의 모든 것, 걱정 마 엄빠 첫째 아들입니다. 이번 2025년 6월 대선 이후 기초연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최근 예산 규모, 수급 기준, 감액 제도까지 정치권에서 핵심 복지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정권이 바뀌면 나도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걸까? 아니면 감액이 더 강화되는 건 아닐까? 기대 반, 불안 반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걱정 마 엄빠에서는 2025년 6월 이후 바뀌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내용과 함께 꼭 알고 계셔야 할 핵심 변화 포인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걱정 마 엄빠 지금 시작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선 가장 먼저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 기준은 매년 달라지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도 많다 보니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기준선을 통과해야만 수급 대상이 되는 구조인데요. 그럼 이 소득 인정액이 뭔지를 먼저 짚어볼게요. 정부는 사람마다 제각각인 소득과 재산 수준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해 하나의 수치로 정리합니다. 여기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모두 포함되죠. 이걸 소득 인정액이라고 부르고 이 수치가 선정 기준액보다 낮아야 비로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올해 기준선을 한번 볼까요? 2025년에는 단독 가구 기준 월 228만 원, 부부 가구 기준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작년보다 각각 15만 원, 24만 원 정도 올라간 수준입니다. 이 기준선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약 70%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도록 설정된 값으로 매년 물가나 부동산 가격, 노인 가구의 생활 실태 등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선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동시에 한 가지 이슈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4년만 해도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약 435만 명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65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같은 기간 동안 예산도 2014년 약 6조 8천억 원에서 2024년 약 24조 4천억 원으로 10년 만에 거의 4배에 가까운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복지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정책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기초연금 정책을 이끌어 왔는지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2014년 9월에 발표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금액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에게 일괄 인상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어르신부터 먼저 40만원으로 올리고 이후 재정 여건에 따라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구조도 개선합니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인데요. 앞으로는 기초연금의 일부 금액을 추가 지급하고 이를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실질적인 수급금액이 줄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요약하면 재정은 관리하면서도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기조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가오는 2025년 대선 후보들은 어떤 정책을 내걸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후보들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50%에 한해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에게 동일 금액이 지급되지만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 모델로 바꾸겠다는 입장이죠. 다만 수급 대상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복지의 형평성 문제나 정책 반발 우려도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연금액 인상은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경우 20%씩 감액되는데 이 구조를 개선해서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40만원 인상을 공약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입장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보다도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공시가 12억 원 이하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더 넓혀서 주택 자산을 통해 노후 소득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대선이 끝난 2025년 6월 이후 기초연금 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아직은 누가 당선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 하위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40만 원 인상하는 방안은 여야 모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저소득층 우선 인상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제도 완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중복수급 개선 등 제도 정비는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한 정책 과제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법 개정 과정을 거쳐 향후 1, 2년 내에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재정 여건과 국민 공감대입니다. 현재도 연금 수급자가 650만 명 이상이고 예산만 24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 형평성 모두를 고려한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기준, 수급자 변화, 그리고 기존 정부의 방향성과 앞으로의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까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노후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정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현실적인 재정 여건과 함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 설계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엄빠님들께서는 기초연금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급하는 방식이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전체 노인 인구의 일정 비율을 포괄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부부감액 제도는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영상 보시고 느끼신 점, 또 정부나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저희 걱정마 엄빠가 정책 흐름을 계속 추적하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차고 신속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걱정마 엄빠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